시장은 으쌰으쌰 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은 으쌰으쌰를 진행하고 있는 용용입니다. 시장은 으쌰으쌰는요, 구로 FM과 구로시장 영프라자 상인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요, 우리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구로시장 영프라자의 이야기거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야기거리. 매개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구로시장 영프라자에 오셔서요, 시장은 으쌰으쌰 아는 척 해주세요. 그럼 저희 상인들도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구로시장 영프라자는요,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별거 아닌 별거 같은 별스러운 이야기. 동네 수락부 졸업작품 발표를 합니다. 별거 안 해. 그냥 얼굴이나 보러 와. 별거 안 해. 그냥 얼굴 보러 와. 구로시장으로 구로는 예술대학의 동네 예술학부가 발표회를 갖습니다. 현재 발표회 준비가 길어지는 만큼요, 완성도 높은 발표회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날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9월 30일부터 3일간 안양천에서 구로구의 가장 큰 행사인 아시아문화축제 점프구로가 열립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프라자에서도 준비해서 참여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로 FM 소식입니다. 천왕동 마을 공동체에서 팟캐스트 교육이 열립니다. 총 9회로 9월 23일부터 총 9회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천왕마을회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요, 010-2612-0318, 010-2612-0318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왕동 주민이 아니셔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전하고 싶은 소식 있으시면요, 구로 FM으로 전해주시면요, 저희가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영프라자에서 가장 케미가 좋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의 사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임재범의 이름, 신곡이라고 하네요. 임재범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은 으쌰으쌰 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게스트 두 분은요, 영프라자의 시원한 바람 같은, 요즘 저희의 그 무더위를 식혀준 시원한 가을바람 같은 두 분입니다. 자,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추억전빵을 운영하고 있는 유정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포티앤샌디라고 샌드위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순예라고 합니다. 두 분 먼 길 오느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멀진 않던데요. 그래요? 그 추억전빵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유정명 사장님은 그 영프라자 청년상인들의 회장입니다. 근데 뭐 청년상인의 회장이라고 해서 뭐 특혜를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럼요. 봉사의 자리죠, 봉사.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 저의 삶에서 묻어나는 그냥 내용 하나인데, 누군가 해야 된다면 제가 하자라는 게 항상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 맞아, 이유는 맞아. 제가 조금 게을러요. 아니, 아닌데? 어디가 게을른데요? 너무 부드러운데? 만약에 추억전빵 사장님이 게을르면 난 쓰레기야. 뭐라고요? 만약 게을른 거면. 아니, 근데 이게 조금 과장돼서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좀 내가 빨리 움직여야, 남들보다 좀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게, 좀 경쟁의식? 그냥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열등감? 뭐 열등감이에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면, 더 많이 해보려면,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한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뭐 매번, 매일, 몇 초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저녁,
한 번씩은 정말 생각을 하고 행동하려고 항상 계속 노력하시고. 주입식 세뇌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솔직히 좀 피곤하기는 해요. 인생 자체가 좀 피곤할 만해.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잠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안 주무시는 그거는 에디슨이 추천하지 않는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4시간. 4시간. 에디슨이 추천한 게 4시간이고 나폴레옹이 4시간이었나? 제가 아는 거 그 에이스 침대 그 협찬 주연으로 나온 그 에디슨 씨가 말씀하시는 건 숙면을 취했을 때 4시간. 숙면을 취했을 때. 근데 저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날이 더워서 그런지 밤잠을 좀 설치기도 하고요. 한 5시간, 6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육아가 껴있다 보니까 조금 그 바이오리듬이 좀 깨지긴 하는데 그쵸. 육아 존경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은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죠. 아니, 나한테 3시간이라고. 아니. 그거는,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거야. 그래요? 그렇게, 농담이었어? 그렇게 자면은 힘들죠. 몰랐네요. 네, 그 굉장히 정도. 부지런하셔가지고 맞아요. 우리 그 유장면 사장님이 회장 뽑을 때 반대표가 단 한 표도 없었어요. 그쵸. 뭐 아시겠지만, 만정일치. 거의 만장일치로 유장면 사장님 정도면 훌륭하시다.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정명. 우유, 삐끌. 왜 안 하시나요? 좀 무거운 느낌이긴 한데요.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장사, 제가 있는 곳에, 조금 도움이 되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냥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뭐, 무슨 일이든지, 뭐, 청소도 같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잘 못해요. 욕심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상인들과의 마찰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제 욕심을 제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뭐, 말투라든지, 뭐,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너무 오바스러울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뭐. 바라는 점은,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프라자 잘 되자라고, 그쵸. 추억전빵 잘 되자고, 그런 기준이어서, 조금 뭐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힘든 시선도 있고,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뭐 제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저한테는 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냥 뭐, 아쉬운 소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영프라자가 단순히 그 장사를 하는 그런 몰의 개념을 떠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라 중간 단계로 영프라자 자체의 그런 법적 단체화도 꿈꾸고 생각하는 와중에 저희 유정민 사장님이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십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럽게 끝났는데, 너무? 진짜 부담스럽긴 한데. 한번 부담 주고 넘어가자. 근데 그 부담이, 그렇죠. 책임감이. 근데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미 잘하시고 계시고요. 더 열심히 해야죠.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잘 몰라서. 근데 뭐,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하루라도 빠르게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장님 보시기에 우리 그 이순예 사장님은 많이 도와주고 계신가요? 우리 샌디 앤 포티. 포티앤 샌디. 저는 이제 좀 친하니까. 맞아요. 두 분 굉장히 친하시죠, 또. 제가 좀, 샌디 앤 포티 사장님을, 좀,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다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날의 뭐, 컨디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서로 뭐 삐지고. 근데 저는요, 조금, 뭐, 항상 그, 놀리는 게. 왜 맨날 놀려요?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놀리는 캐릭터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 그 좀 괴롭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을 벗어나지 못하잖아. 좋은 거죠. 그게 뭐가 좋아요? 빨리 철들어요. 그런 이 스킨십, 몸을 부딪히는 스킨십이 아니라 오해한다. 그런 스킨십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있으면 들으시나? 친해지는 것도 친해지는 거지만 우리는 좀 공통 분모가 좀 있기 때문에 그쵸. 의지도 되고 뭐 도움도 줄 수 있고 뭐 오히려 조금 다가가는 데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만. 전 맨날 당하는 입장이었고, 저 아들도 맨날 이가온인데 김가온이라고. 아니, 근데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순애 사장님이 일전에 그 어떤 손님께서 이가온을 보고 가온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했는데 이순애 씨가 딸이에요, 아니. 아들이에요라고. 아니, 제가 정정한.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아들 아니에요? 아니, 자기 아들을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봤을 때 딸이 아니 아들이에요라고 하는 아니요. 우리 사장님, 이소영 사장님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분이 딸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요가 아니라 딸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했다가 아니요,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이 잘못 나와서 그런 거지. 그거를 보고 너무 과장해서 계속 놀리고 계셔서. 놀릴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 거죠. 건수가 생기면 물어야죠. 헐. 그런 거를 잘 안 놓쳐요. 그런 거를 엄청 잘 잡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놀리는 거죠. 포티 앤 샌디라고 하면, 포티 앤 샌디 이름이 참 개성 있잖아요. 포티 앤 샌디. 샌디 앤 포티 아니에요? 샌디 앤 포티요? 왜 포티 앤 샌디지. 그러십니까? 포티 앤 샌디가 뭐의 약자인가요? 포티 샌디는 포테이토와 샌드위치 줄여서 포티 앤 샌디로 이름을 한 거죠. 샌드위치 하면은 제가 대학교 학창 시절에 엄마가 맨날 베이글 샌드위치나 뭐 그런 샌드위치를 많이 싸주셔서 싸서 들고 가서 이렇게 교정해서 먹었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엄마가 사줬던 그 샌드위치가 진짜 어마무지하게 커서 항상 제가 혼자 샌드위치 하나여도 혼자 다 못 먹고 친구랑 뭐 아니면은 뭐 몇 명이서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구로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있어서 멀리는 또 못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계속 이 근처에서 찾아보니까 영프라자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모집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구로구청에서 이메일을 받고 있는데 그 이메일에서 정보를 얻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애도 있고 멀리 못 가는 상황에서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고민은 당연히 있었고 그게 뭐가 돼야 되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런 기회를 만나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건축 계열의 네. 그런 학과를 네, 했었죠. 전공했었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사실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건축 일은 야근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야근이 많습니다. 그냥 끝나는 시간이 새벽 3시, 4시. 아예 그 리듬이 다르구나. 네, 이쯤에 끝나기 때문에 그냥 출근하는 시간 자체가 아예 12시 넘어서 다들 이렇게 슬슬 나타나는. 애를 데리고 제가 밤새서 일하고 들어가고 이런 거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적으로 좀 많이 마음이 굳혀졌던 거죠. 아무래도 나이는 어리신 편이죠. 사실 나이는 굉장히 어리신 편인데 좀 결혼을 어떻게 보면 요즘 세태로서는 좀 일찍 하셔서 그쵸. 자녀가 있으셔서 네. 아무래도 건축 일을 계속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과 또 영국 유학 경험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유학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학? 관광? 네, 어학. 어렸을 때 경험과 어머니가 샌드위치 해주던 그런 경험과 영국 어학연수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포티 앤 샌디의 밑거름이 된 것 같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 아빠 비서 뭘까요? 순이야 잘한다 이런 표정으로. 아니, 이런 스토리를 여기에서 알게 됐다는 게 참 서운하고요. 그런 거를 안 해줬다라는 건 우리가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 저 비밀주의거든요, 사실. 비밀이 많을수록 저에 대해서 모를수록 환상이 좀 껴있지 않을까. 전 남편한테도 어디 갈 거다 그러고 얘기하고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할 건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그런 편이고요. 저는 그냥 가온이와 함께 갑니다, 항상. 네, 어딜 가든지. 그럼 그냥 정상천략이 간다. 되죠. 나는 간다. 그렇죠. 저도 만약에 우리 준혁이하고 움직인다면 어디를 가도 제발 가달라.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루 종일 뭐 2박 3일 있다 와도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추억 전빵을 창업하실 때 안방마님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고 나셨는지. 저는 원래 이제 요식업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하거든요. 뭐 술자리나 뭐 문화는 좋아하는데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항상 뭐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맞다. 그냥 뭐 취미 활동도 좀 건전한 것들을 좋아했는데 조금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갖지 못했던 뭐 장난감들이 계속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저한테는 좀 그게 아련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재테크 플러스 취미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난감을 회사 다니면서 모았던 게 한 2천만 원 이상. 거의 레고가 주력 상품이었긴 했는데 그거 팔아서 결혼했고요. 그거 다 정리하고 이제 뭐 기타 뭐 모았던 돈들 다 정리해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연애 과정 중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고 하는 모습을 저는 누군가한테 좀 창피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남성주의를 계속 주장을 하고 극 남성주의를 이렇게 주장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약간 그런 남성적인 외형이라던가 그런 스타일 자체에 그렇죠. 이렇게 즐기시는 거죠. 뭐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제 스타일이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그냥 정말 뭐 얘기하기 쉽게 뭐 예를 들면은 마동석 좋죠. 그런 느낌이죠. 브라운관에서 보이는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고 세 보이고 무섭지만 실제로 언변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이거는 전혀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저도 그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저희 집에 장난감이 이렇게 많으니까 처음에 집사람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 스타일 개인 취향이라는 게 저같이 조금 등치 있고 수염도 좀 있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집에서 장난감 조그만한 거 만지고 있고 로봇 만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는 호기심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재테크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부러? 재테크란? 이제 시세 차익인 거죠. 아. 이제 레고나 뭐 기타 다른 장난감 완구류에서는 평생 뭐 계속 생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적인 거죠. 그 한정적인 게 뭐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고액을 줘서라도 갖고 싶은 물건도 있을 거고 너무 한정적으로 소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굉장히 비싸게 값이 책정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계속 뭐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저렴하게 뭐 그렇게 취미생활 영위하는 거를 뭐 재테크로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경제관념에 대해서 뚜렷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사람이 뭐 좋아했던 상황이었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힐 때쯤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했던 일은 가맹점들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던 일을 제가 사과를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처음에는 요식업에 프랜차이즈업에 제가 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해보려고 했던 상황인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삶이 보여지기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상황에서 제가 가진 것들이 장난감도 있었고 영업 노하우라든지 잘할 수 있었던 거를 생각을 했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뭐 탈출구라고 할까요? 우연치 않게 SNS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영프라자. 더 나이 먹기 전에 제가 지금 짊어진 게 많고 무게가 있긴 하지만 지금 아니고서는 도전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걱정은 많이 했죠. 반대도 좀 많이 했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그 아기가 그때 당시에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1월 24일 날 애가 태어났는데 여기 영프라자 지원한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퇴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많은 반대도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 해주더라고.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저도 미안하긴 했죠. 왜냐면 불확실한 미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정말 아니었을 때는 뭐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도 지금은
솔직히 집에도 돈을 많이 못 갖다 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육아도 열심히 하고요. 네, 그러다 그게 보니까 제일 크지 않을까요? 아니,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이제 투잡 같은 느낌이에요. 집에 가서 육아도 해야 되고 낮에는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한 삶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는 응원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대였던 게 걱정이었던 게 지금엔 응원이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환호만 남은 상황이죠. 환호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환호할 수 있는 노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싸이의 낙원인데요. 우리 다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있잖아요. 꿈꾸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의 낙원. 근데 그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혹시 뭐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함께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진짜 천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싸이의 낙원 신청합니다. 네, 듣겠습니다. 싸이의 낙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두 분은 영프라자를 낙원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두 분, 포티앤샌디의 이순희 사장님, 그리고 추억전빵의 유정명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티앤샌디, 네. 가온이가 몇 살이죠? 3살이요? 3살? 네. 한참 엄마 보고 싶어 할 텐데. 저 엄마 말애기죠. 어떻게 그 아침에 가온이 놓고 포티앤샌디를 출근할 때 마음이 어때요? 힘들면서도 해방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너무 이렇게 떨어질 때 막 울거나 그러면은 저도 마음이 아프고 더 품어주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보내고 나면은 해방감이 있기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분이 드는군요. 네. 근데 저도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왜냐면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평균적인 시간은 한 10시? 근데 이제 그게 밥 먹고 씻고 하는 시간이 10시예요. 그럼 이제 10시부터 이제 이게 터치를 하는 거죠. 10시부터 육아 시작. 10시부터 한 새벽 1시나 2시까지 안고 있어야 돼요. 안 자요? 안 자죠. 계속 뭐 낮에 출근하기 전까지 있다가 나올 때쯤엔 집사람한테 제가 이제 나올 때 뽀뽀해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뽀뽀해줄 때 회심의 뽀뽀죠. 수고하세요. 근데 나쁘다. 아니야 나쁘가 아니야. 그게 오히려 저는 이제 터치이죠. 사실 뭐 아빠가 봐준다고 해도 온전히 아빠가 봐줄 거란 생각은 그건 아니죠. 안 힘들어요.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건 저는 이제 같이 나와서 그리고 뻔히 제가 그 안고 있는 시간 불과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직접 해보니까. 그러면 육아는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아. 왜 안 해봤으면서? 그러니까 안 해봤는데 해보진 않았잖아. 해보진 않고 생초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는 되게 위대한 거라는 그런 어렴풋한 느낌은 있어. 그렇게 온화하고 좀 너그러웠던 집사람이 개인 감정을 표현을 해요. 짜증이 났다. 나 지금 좀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정말 힘드시구나. 예전에는 뭐 연애 때라든지 그럴 때 뭐 어디 놀러 가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정말 피곤합니다. 근데 2박 3일을 그렇게 놀아도 거뜬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낮에 뭐 10시부터 제가 집에 도착하는 9시까지의 그 육아 시간에는 정말 기진맥진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말 정신적인 피로가 상당합니다. 이게 쉴 틈 없이 우는 애기와 나만 찾는 그 애기한테 내가 이렇게 뭘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할 때도 정말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만을 찾는 존재를 만날 일이 살면서 별로 없어요, 사실. 내가 없으면은 얘는 죽는. 남편분이 그렇게 안 해줬나요? 그런 느낌이잖아. 남편분이 그렇게 안 해줬는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갑자기 이건 아니고. 이건 농담이고. 백분 토론도 아니고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없으면 살기 힘든 생명체라는 존재가 감당하는 그 책임감과 그리고 사회적 시선이 엄마면은 뭐 이만큼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저희 그 엄마들한테는 마음속에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가 엄마인데 이것밖에 못 해줘서 얘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거의.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가 육아가 힘들다라고만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이제 자식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힘들죠. 육아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상쇄할 수 있는 게, 이거를 왜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너무 육아 힘들어, 너희들 하지 마. 아,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렇진 얘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남자애이면서도 애교가 많아요. 그 앵두 같은 입술로 엄마한테 저한테 뽀뽀를 해줄 때는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런가요? 정말로 그래요. 아, 정말 그리고 궁금합니다. 제가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해맑게 웃고 있으면 정말 저 자식 잘 나왔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렇지만 모든 부모의 마음은 그것도 물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점을 다만- 이제는 장점을 얘기해야 될. 다만 그 육아라는 게 그리고 사랑이고 이게 축복인데 포티앤샌드 사장님께서는 그 엄마이면서 주부이면서 또 포티앤샌드의 사장님이시니까 그런 피로도가 보통의 육아를 하시는 분들보다 좀 크지 않을까 하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죠. 그쵸. 제가 그래도 워킹맘이기는 그럼요. 하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도 유성명 사장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집안일과 아이 육아와 그리고 가게 일을 참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힘들 때도 물론 있지만 나오는 게 저는 항상 해방감과 즐거움을 가지고 좀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은 혹시 샌디 앤 포티가 도피처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저의 낙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집에 오늘의 키워드는 낙원이네. 그쵸. 집에만 있으면은 저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아기가 오기 전에 아기를 찾으러 가기 전에 아기가 어린이집 가고 있으니까 아기를 찾기 전에 항상 노력하고 그리고 좀 전투적으로 좀 이것도 다 하고 이것도 해야겠다고 리스트를 좀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프라자 와서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대다수입니다. 네, 대다수의 친구들이. 아니요, 우리 둘만 결혼했어요. 그쵸, 네, 그쵸. 우리 둘만. 음, 대다수가 아니고 우리 둘 빼고 다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젊은 생각이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좀 다 알 수 있고 좀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또 아줌마답지 않게 좀 예쁘게 차려입고 그리고 화장도 신경 쓰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쉽진 않지만. 근데 진짜 옆에서 보면 정말 이거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육아도 놓칠 수 있고요. 가정도 놓칠 수 있고 가게도 놓칠 수 있는 상황인데 조절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빠로서 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엄마가 우선적으로 지금에는 엄마가 하는 일이 더 많은데 그 세 가지를 다 잡고 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열정이 없이는 그 도피처라는 거를 계속 상생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 같더라고요. 저도 저의 낙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하루에 그럼 잠은 몇 분? 저는 밥보다는 훨씬 많이 자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그 수면 패턴이 잡혀서 한 10시에 자서 8시, 7시, 8시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자네요. 오래잖아요. 근데 중간에 좀 일어나긴 한데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2달 전에는 애가 수면 패턴이 안 잡혀서 한 새벽 2시쯤 자서 5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1시간 정도 놀다가 다시 잠들기 시작해서 9시, 10시까지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데요? 너무 체계적인데요, 그거? 3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1시간 놀다가 그러고 다시 잠을 자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되게 죽을 것 같았는데 요즘은 좀 나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제 아들이 먼저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제 얼굴을 때려요. 근데 준혁이도 좀 그러거든요. 어. 근데 다행인 건 음. 뭐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입술로 때려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아침을. 로맨틱한 남자네요. 아니, 근데 아기가 그렇게 입술로 깨워준다고 생각을 근데 해봐요. 흔하지 않은 경우예요. 아, 진짜로요? 네, 그 보통은 엄마 머리채를 잡아서 당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는 많이 있었어요. 네네. 과정에. 네네.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음. 머리를 잘 안 당기고, 요즘에 입술로 좀 이렇게 하고. 저 가은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때리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서 앉아서 계속 쳐다봅니다. 제가 자는 거 언제 일어나나? 계속 쳐다봅니다. 한번 일어나 봐라. 그러면 진짜 한번 일격을 가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눈 옆에서 때리나요? 그러진 않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그 뭐 블럭 같은 거 가지고 놀면서 뭐가 안 그걸로 되면은 때리나요, 그러면? 계속 제 손에다가 그 블럭을 쥐어주면서 이거를 빨리 팔을 빼달라. 뭐 그런 식으로 변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자기가 목이 마르면은 물통을 가져와서 물을 달라 하고 물통을 가지고 제 손에 자꾸 쥐어줍니다. 그래서 제 손에 쥐어지는 그런 느낌에 저는 항상 깨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그거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그쵸.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저는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온이도 지금 제가 가온이를 만난 지 9개월 됐죠? 네네. 그리고 12월 달부터 네. 우리가 오픈 준비하면서 네네. 만났으니까. 네. 근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애들은. 그쵸. 그러니까 제 애기도 어제 행동하고 오늘 행동도 다르고 어제 모습하고 오늘 모습도 다르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죠. 오늘 또 뭘로 때릴지. 요즘에 제가 또 자동차를 갖다 줬거든요. 움직이는 자동차. 리모컨으로. 되게 좋아하던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좋아해서 제가 수집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안 되죠.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 집사람도 못 건드리는 건데. 그거 금방 던집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좀 사다 줬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 밀고 다녀요. 이제 그걸로 자동차를. 언제 때릴지 모르는 거죠, 저도. 긴장하고 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자기한테 달라고 이렇게 때리는 그런 근데 시기가. 그게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낙원인 건 입술로 때린다는 거죠. 지금 자기 아들 어필을 그렇게 많이 아니, 하시는데.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딸이었으면 좋겠었어요. 아, 진짜.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왜 남자들은 다 그게 그런가요? 뭐 남녀 차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우리 집사람 닮은 맞아요. 딸이었으면 저도 그래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 근데 내 아들을 보면 나를 닮았으니까 좋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애를 낳기 전에는 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더 귀엽죠? 더 이쁜 거죠. 이쁘고. 이쁜 짓을 남자애가 이렇게 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는 주변에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말썽만 부리고 뭐 사고만 치고. 그건 좀 나이가 먹어서. 근데 지금 준혁이도 많이 말썽은 피워요. 뭐 물건들 많이 부시고. 애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없어지죠. 방구 낄 때 얼마나 이뻐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애기가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이상하게 애기 얘기를 빠졌는데 방구를 끼고 웃어요. 저를 보고 웃어요. 근데 그게 의도한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방구를 끼는 건지 안 끼는 건지 모를 나이라는 거죠. 지금 발가락을 깨물어도 아프긴 아픈데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 알걸요? 진짜로? 의도한 거지. 네, 의도한 나 거죠.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나와 남과의 그런 구분이 잘 안 된대요. 아직 그 나이 몇 때는. 개월까지? 모르겠는데, 나도 총각이라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걸 알아야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모르는데. 근데 아는 것 같아요, 가온이. 왜 말을 더듬어요? 그렇지. 가온이는, 알고도 넘칠 나이니까. 그쵸? 이제 의도적인 거죠, 그러면? 얼굴에다 방구 끼는 거는? 얼굴에다 방구는 안 낍니다. 그래요? 너무 하시네.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있는데, 저한테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내가 거를? 추억 전방을 하겠다. 이걸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그때 또 있으니까. 아이도 태어났지, 난 일도 잘하고 있는 상태였지. 근데 이걸 그만두고 추억 전방을 열었다. 보통 결단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좀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3개월 작업했어요.
3개월 작업을 들어가나요? 해야 그렇죠.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결정되는 전략적 사고. 그렇죠. 전략적 사고.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퇴사를 마음 먹었던 건 6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5년 6월이었고 영프라자를 알게 된 건 한 8, 9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부터 저는 이제 퇴사를 계속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준혁이도 그렇고 볼 그게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좀 그런 주의에 제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제가 행복해야 제가 여유가 있어야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삶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돈이 있어야 누군가를 베푸고 없어서 베푸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여유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제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집사람을 얼굴 보면서 웃으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6월부터 퇴사를 결정을 했었고 무엇을 할까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푸드트럭 한 3대를 오픈하려고 했었어요. 동시에 세대를? 네, 제가 혼자서. 그러면, 동업자들과 함께.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법이라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돈과 시간과 돈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이렇게 썩 만족스러운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생각을 하다가 생각하는 과정 중에 영프라자를 알게 되었고 6월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부렸죠. 히스테리 같은 집사람한테 나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여행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때 한 10kg 쪘던 것 같아요. 자의반 타의반.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10kg를 집에서도 계속 먹게 돼요. 집에서도. 집에서도 치킨을 제가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4-5번 먹거든요. 밥이 되게 대식가예요, 사실. 진짜 4-5번을 치킨을 그렇게 먹어요. 치킨은 안 물리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하루에 지금도 5-6개씩 먹거든요. 그냥 한번 시작하면은 3개를 그냥 1분 안에 먹더라고요.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계속 이제 어필을 한 거죠.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근데 그 3개월 과정 동안. 중에 이제 너와 결혼도 했고요.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이때다 싶었던 게 한 9월,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그만 이거를 놓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잠시 휴식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일이 이러이러한 일인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영프라자를 같이 왔어요. 그게 10월, 9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페어. 네, 맞아요. 바닥에는 공사 현장이었고요. 흙이 있었고요. 그쵸. 그때 쾌슈퍼하고 아트플라츠가 있었어요. 똥집 만나. 똥집 만나도 있었고, 있었죠. 그 4군데가 있었죠. 근데 우선 쾌슈퍼하고 그 아트플라츠의 영향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특색 있게 하는 모습에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근데 어디가 될진 모르지만 저희 집에 있던 장난감들을 세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아내분에게. 네,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셨군요. 뭐 자의반 연기도 좀 있었긴 했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있죠. 대화로 풀려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었어요. 명분이 없었잖아요. 나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만둘게. 나 그냥 책임감 장사할 없는 거. 모습으로 그렇지.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자식도 태어나고 그때는 뱃속에 있었으니까 애기가. 그런 그러고 상황인데. 그 임산부한테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근데 아니요. 저는 희망적인 얘기를 했죠.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과 다른 일을 찾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아니면 해볼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준혁이 태어나면 어떻게 네가 봐도 주변 사람들을 봐도 자유가 상대적인 거죠. 육아가 시작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 힘들 수 있으니까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데 뭐 3개월 작업치고는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서로 이제 공감이 됐었던 제 스트레스를
많이 이해를 해주셨군요, 아내분이. 그러니까 평소에 아내분이 우리 유정면 사장님을 엄청 사랑해. 어. 엄청 그런 아껴. 이런 감정적으로 굉장히 두 분이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지 두 분의 않았을까. 사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충분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저 공감해주고, 모습은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힘들어할 정도면 한번 이번에는 안에 조금 내조가 좀 있었던 거군요. 그럼 그죠, 내조가 있었던 그렇게 게 또 장난감,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장난감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게 상업적으로, 그리고 뭐, 꿈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호의적인 거죠. 호의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이 자리에. 아내가 흔하지는 않죠. 요즘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취업도 굉장히 힘들고 또 창업은 그거보다 더 힘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창업이라던가 어떤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한다면 분명 경제적으로 난 좀 힘들 것이고 안 한다면 난 굉장히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꿈을 잃고 살아가는 행복하지 않고 꿈을 잃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굉장히 고민에 빠지신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젊은 분들 중에.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결단을 내셨어요. 그리고 마님의 윤어와 함께 근데 조금, 저는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공부 갑자기 왜 아니, 얘기가 나오나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느닷없이 얘기예요. 성적표를 아니, 아니, 제시합니까?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삶을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정말 공부를 거의 끝에서 400명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꼴통학교. 근데 대학교 자체도 정말 어렵게 타이에 의해서 그래도 경영학과 가지 마세요. 아니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가긴 갔는데 근데 그것도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꿈이 있었잖아요. 네. 저의 꿈은 서울 가서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서울 가서 살려면 제약 조건이 많죠. 그렇게 목적이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가요. 수산박 한번 저는 그냥 찾지 가요. 않고 그냥 아, 좋다. 저는 일단 가는구나. 가서 생각해 실행력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뭐 계획을 해요. 어디 가서 어디에 방을 얻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어떻게 밥을 먹고라는 계획을 할 때는 저는 그냥 무조건 먼저 가요. 먼저 가서 실행을 해보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죠. 근데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한테만큼은 저는 이제 무식하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맛부터 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창업이나 취업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 인생을 사는데 100% 계획하는 건 오늘 내일 실행할 100% 완벽한 것보다 저는 오늘 실행한 게 좀 부족하더라도 좀 더 빠르게. 왜냐면 요즘엔 하루가 다르게 지금 100% 공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이러다가 좀 외계인이랑 또 친구 먹을 수도 계획 있는. 짜다가 60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뭐 유학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모든 게 그냥 뜻이 있다면 그 대신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뭐 또 중간에 뭐 장애물이 좀 있어서 내가 뜻하지 않았던 뭐 좌절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순간에 맞게끔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다 계획에 넣어버리면 저는 제 입장에서 제 성격에 제 상황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또 자기 주도적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부럽고 그 실행력이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인생이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뭐 재미로 꼭 인생을 살지는 않지만 저는 뭐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고 갖고 싶은 거는 좀 가져야 되고 무력이 있으니까. 네? 무력. 그게 무력이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져야 성이 차는 거죠. 과정이 좀 과감한 스타일인데 분명히 그 과감할 때도 계획 있고 실행력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부딪히는 거죠. 순애 씨는 좀 어떤? 저는 생각 많이 하고 남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저는 우리 포티 앤 샌디 보면
요즘 경력 단절 되시는 여성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경남여들. 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30대 초반, 일단 20대 중반은 아니구나. 하여튼 경력 단절 굉장히 많으시는데 네. 아직 그 포팅 샌드가 그렇게 잘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력 단절을 이렇게 이겨내시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쵸. 일단은 집에서 좀 많이 도와주는. 저 가정 는? 그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라던가 네네네. 또 그러면은 가족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부분이 있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가온이 큰 도움이 필요한데 가온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도와주고 이런 개념도 없고 그리고 사실 많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나이고 그래도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사실 제가 나이대로 보면은 결혼도 일찍 하기는 했는데 보통의 엄마들보다 좀 일찍 일을 시작한 편이기도 해요. 제가 또 따로 친정엄마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육아도 혼자 하고, 그리고 집안일이랑 뭐 가게일도 거의 혼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일하기 시작하기 잘했다.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동네에 몰랐던 분들도 많이 알게 돼서 그 엄마들이 좀 우울감에 빠지는 게 혼자서 육아를 이렇게 돌보는 일이 많아서 그런데 그쵸.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만 그렇군요.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아가랑 뭐 거의 24시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우울하게 되는데 남편이 밥만큼이라도 이렇게 좀 도와주고 힘든 거 알아주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은 밥은 유정면 사장님, 네, 쪽쪽방의 사장님. 유정명 사장님. 저희끼리 가정적인 닉네임으로 부르기 남자. 때문에, 네, 닉네임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데 또 이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 안에 있던 일단은 말을 통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많은 엄마들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응원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우리 유정면 사장님은 듣고 계신 그 꿈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에 행동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얻는 것보다 그 과정 중에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라도 실행을 하는 게 계속 계획만 하다가 수정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고 한 달이 끝나니까 직접 경험해보는 게 더 네, 자기한테, 값진 경험을 또 자기한테 얻을 수 있고.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가. 저는 좀 많이 개인적인 주의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근데 제 인생을 제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욕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요? 근데 그거에 따르는 책임감은 자기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도전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노래가 신청곡 제목이 거짓말인데? 이게 지금 의도됐다. 이거 국정원이 이거 지금 개입한 상황이다. 두 분이 굉장히 신청한데 굉장히 지금 진지한데 이거 내가 읽긴 해야 되겠네요. 다음 곡은 두 분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습니다. 빅뱅의 거짓말. 지금 들으신 곡은 빅뱅의 거짓말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 팬이어서 사심을 넣어서 선곡한 곡입니다. 네, 빅뱅의 거짓말 들었습니다. 네, 두 분 사장님 나오셨는데 가게 소개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네, 추억전빵 사장님 먼저 가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추억 전빵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추억이고요. 네네. 전빵이라는 말은 원래 그 경상도 사투리예요. 이 조그마한 가게를 전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빵이라는 게 제가 짓게 된 이유가 저는 이제 시골 살면서 저희 동네에 전빵이 있었어요. 그 전빵에는 뭐 장난감도 좀 몇 개 있었고요. 과자도 있었고
저는 근데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할아버지의 술 심부름, 막걸리 심부름이죠. 그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추억의 저장소였고, 뭐 누군가한테 그 추억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왜냐면 그 시골에는 놀 게 없었기 때문에 과자 하나 사줬으면 정말 낙원이었죠. 거기는 낙원이었어요. 낙원이요? 거기는 낙원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적합된 같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추억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추억 전반 저장소. 네, 추억 저장소이죠. 저희 집에는 뭐 동심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장난감. 장난감은 1972년도에 뭐 발간된 뭐 마징가라든지 72년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장난감, 그 당시에 만화를 틀어놓고, 그 당시는 아니지만 오래된 TV에 그러한 만화가 나온다는 건 실제로 뭐 8, 90년도에 모여서 TV 보던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해놨고요.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뭐 장난감, 뭐 과자, 뭐 만화책, 게임기, 이런 류의 진짜 추억을 모아놓은 추억 저장소입니다.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은 60% 70%는 원래 제가 다 소장을 하던 장난감인데 뭐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뭐 30년. 뭐 보통은 평균은 10년에서 20년이 평균 그 수명이에요. 그때들의 그 당시에 나왔던 장난감들을 실제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물건들은 쉽게 보기는 힘들고요. 추억 전방에 오시면 추억의 과자와 추억의 장난감, 추억의 게임을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가지고 놀 수도 있고요. 2층에 게임방이 있잖아요. 네, 2층에는 뭐 게임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는 사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아니 친절하잖아요. 과감하게 가르쳐줘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만화책도 추억의 만화책, 뭐 드래곤볼도 있고요. 슬램덩크도 있고. 슬램덩크 너무 좋아. 명작이죠. 네. 그러한 것들이 있고 1층에서 뭐 과자 같이 커플들끼리 과자도 먹을 수 있고요. 친구들끼리 먹어도. 근데 실제로 저도 먹어보면 진짜 추억 돋아요. 정말. 제가 좋네요. 너무 웃겨. 사장님이 혼자 과자 먹으면서. 아니 근데 제가 왜 저는 과자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과자를 먹으면서도 진짜 추억이 생각나는데 웃으면서 먹어요. 이거 진짜 이 맛이었지. 추억의 웃긴 맛. 근데 그걸 왜 먹어봐야 되냐면 알아야 판매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뭐 제품이 오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보는데 정말 추억이 생각나면 새록새록 하고요. 영프라자 명물이야. 전직 슈퍼바이저 나온 태도입니다. 근데 당연히 내가 내 제품을 파는데 알아야 판매를 할 줄 모르는 맞아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달고나도 또 다시 시작하게 되죠. 여름 동안 쉬었잖아요. 여름에는 근데 달고나가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뜨거워서. 이게 달고나가 이 설탕이 굳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도 뭐 계속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거를 넘어섰으면 좀 판매량이 더 있었을 건데 여름에는 좀 완성이 너무 쉽지는 않더라고요.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군요. 아니요, 냉장고 가지고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이제 뭐 날씨도 다시 선선해졌으니까 달고나 드시러 많이 오세요. 이렇게 방금 얘기 들은 영프라자의 명물 추억 전방에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요? 뭐 우선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남구로역 6번 출구를 통해서 이제 도보 5분입니다. 아니면 5분. 고대? 네. 고대병원. 고대 구로병원은 그쪽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오시다 보면 직진인가요, 이렇게? 네, 직진인데 병원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오시다 보면 네네. 우리은행이 있어요. 우리은행. 네, 우리은행 골목길로 들어오시면 네. 저희 영프라자가 있는데 저희 그 추억전방은 그 메인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는 데는 영프라자만 찾으면 그렇게 찾긴 어렵지는 않습니다. 좋네요. 구로 고대병원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우리은행 골목에서 들어가면 가운데에 있죠. 추억전방. 네, 정확하게 가운데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운데죠. 그쵸. 네. 잘 보입니다. K슈퍼와 맞아요. 네.
그 가운데 위치에 메인 도로에 있기 때문에 또 2층 저만 또 특별하게 복층 건물이에요. 맞아요. 네, 복층 건물이어서 찾기는 또 2층에 게임방. 이게 건물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그 배경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참고로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추억전방의 간판, 나무로 된 간판이 멋들어지게 있는데, 이거, 우리 사장님께서 몇 주 판 겁니다, 여러분. 그 조그마한 조각칼로 그 맞습니다. 원목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팔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자기 것도 돈 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분들도 네,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이 다들 맞아요. 관심이 지대했죠. 네, 굉장히 그 배경으로 사진 찍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공예 저는 지금 가죽 공예도 하고 있는데 나무 가죽 공예라든지 가죽 공예라든지 저는 손으로 하는 걸 원래 좋아해요. 네네. 손재주가 있으세요? 근데 직접 제 집을 한번 꾸며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맞아. 향후에 나도 그래, 로망이야. 나중에는 뭐 조그마한 섬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 하나 지어놓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최첨단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욕심이 있어서 간판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제 만우절날 원래 가서 훔치려고 했는데 숨겨놓으려고 했는데 그거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집 간판을 왜 띄어가요? 돌려주려고 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포티앤 샌디. 네, 저는 샌드위치를 팔고 있는 포티앤 샌디라고 하고요. 샌드위치요. 네. 그리고 메뉴가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네네. 샌드위치 위주는 허브 치킨 어니언이라고 치킨에다가 허브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오븐에 구워서 모짜렐라 치즈와 함께 핫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파는 게 있고요. 아, 핫 샌드위치군요. 네. 핫 샌드위치가 아. 뜨거워서 핫 샌드위치. 네네네. HOT. 뜨거워서 매울 핫이에요? 뜨거운 핫이에요? 왜 아, 그게 한문이요? 아니지. 거짓말 치는 거죠? 에이씨. 농담 치는 거죠? 햄 블랙 올리브 토마토 소스는 약간 피자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피자만, 아까 건 치킨. 네네네. 치킨 어니언. 네, 담백한 맛이라면 네. 이건 약간 상큼한 맛? 상큼한 맛. 어, 상큼한 맛의 이름이 뭐예요? 햄 블랙 올리브 토마토 소스요? 피자 샌드위치라고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면 좀 멋이 없어서 제가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네. 네. 모짜렐라 치즈를 뭐 마찬가지로 많이 넣어서 약간 피자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지게 오케이. 네, 해서 먹게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치즈맛 네네네. 핫 샌드위치고, 네. 또, 하나는 발사믹에 절인 연근 샌드위치인데요. 페스토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페스토는 제가 그때그때 제철 나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있는 페스토는 취나물 페스토예요. 그리고 페스토는 원래 그 호두나 견과류랑 치즈가루, 파마산 치즈가루랑 해서 갈아갖고 올리브유를 넣어서 그래서 만드는 그 약간 스프레드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프레드가 뭐야? 뭐 딸기잼? 뭐 그런 것처럼 약간 발라먹는 그런 느낌의 찍어 먹는 아닙니다. 발라먹는. 찍어 먹으면 안 되는군요. 찍어 먹어도 되지만 저는 일단 발라서 일단 제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연근이 좀 먹으면 연근이 아삭아삭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마니아층이 있는 샌드위치예요. 네. 그리고 올데이 블랙퍼스트라고 빵이 3겹 들어가는 아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재료가 토마토, 치즈, 그리고 에그 스프레드, 상추나 아니면 그 잎채소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먹으면 굉장히 든든해서 여자분들은 둘이서 나눠 먹기도 하는 그런 메뉴고요. 남자분들도 하나 먹으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가티준 씨라고. 너무 이럴 때 출연하셨던. 네, 양이 너무 많아서 가티준 씨는 좀 먹으면서 이거 양이 너무 많네요. 막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먹었던 그런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음료는 스파클링 소다랑 요거트 스무디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파클링 소다는 탄산수에 여러 가지 그 시럽이나 그런 걸 넣어서 색깔도 예쁘고 요즘에 칵테일 팩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음료가. 그걸 그렇게 해서 나가는 메뉴고요. 그리고 요거트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이 재료들을 직접 엄선해서 제작을 하신다면 그렇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제가
가게에서는 좀 조리 공간이 따로 없어서 집에서 보통 만들어서 바로 이제 가게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듭니다. 사실 샌드위치라고 하면 저희가 그 편의점에서도 그렇고 기존 프랜차이즈점도 그렇고 샌드위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사이에서 우리 포티앤샌디가 뭔가 다른 경쟁력을 가지려면 네.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식빵은 통호밀 식빵 중에서 또 큰 식빵을 골라서 이제 그걸로 만들고 있고요. 통호밀. 네, 호밀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이 넣어드리려고 가득가득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재료들이 다 제철 채소와 네, 그리고 직접 손질하고 직접 엄선한 재료들로 만든다는 거. 네. 다이어트 좋겠네요. 그쵸. 담백하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좋고 많이 짜지 않아서 아이들도 먹기 쉽고 편한. 아이들 먹기에도 안전한 먹거리. 네네네. 요즘 먹거리들 걱정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도 먹을 수 있는 그 재료들로만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네이버 지도를 그냥 빠르고 간편하게 네이버 지도에서 영프라자를 검색하시던가 아니면은 포티앤샌디를 검색하셔서 오시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영프라자를 다 오셔서 근처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래요? 네,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네네. 저희 오셨던 손님들 중에 몇 분은 영프라자 근처인 것 같은데 네이버 지도상에 근처인데 어딘지 모르겠다. 왜냐면 그 한 골목 사이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하는 게 메인 바깥에 이렇게 도로랑 면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 2블럭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 블럭 더 들어가서 그 골목 사이에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숨겨진 곳을 여기가 그 청년들의 보물창고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꼭 찾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네. 꼭 찾아서.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너무 다들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찾기 쉽게 빨간색과 뭐라고 했지? 초록색. 그 약간 초록색. 초록색으로 예쁘게 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구마다 다 칠해놔서 그거 보시고 빨간색과 초록색을 어디에 칠한 건가요? 입구마다 다 칠해져 있고 그리고 아. 가게 안에도 영프라자 안에도 다 그렇게 칠해져 있거든요. 입구 그 영프라자 그 바닥에 네. 빨간색과 초록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고요? 그쵸. 굉장히 특이한데요. 근데 그쵸. 그 빨간색은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은 저희가 문화상점과 요리상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화상점과 요리상점.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상점은 저희 뭐 자수하는 데도 있고요. 네네. 공방, 네네네. 공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파우치와 이런 것도 팔고 땅병 매들도 있고요. 네네네. 뭐 그리고 음식으로는 뭐 캐슈퍼도 음식에 포함되고요. 커피도 포함되고 네. 그다음에 오징어. 네. 오징어 요리. 네, 오징어 요리와 네. 뭐 새우 요리, 새우 요리. 이춘 등 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하고 보고 즐기고 뭐 구매할 수 있는 뭐 네네. 문화상점을 구분짓기 그렇게 위해서 구분이 빨간색과- 되어 있는 색이군요. 네네네.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구분지어 있으니까 그 인근에서 못 찾으면 바닥을 좀 보셔도 전체가 다 되어 있진 않지만 눈에 띄는 색깔로 저희가 찾기 쉽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입구에 영프라자라고 붙어있는 입구도 거의 다 붙어있는 것 같아요. 영프라자라고. 아니, 현수막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네네. 간판이 있거나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찾아서. 네, 아니면은 오셨으면 저희 좋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뭐 번호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걸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기다리고 찾아주세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에게 영프라자란 도전을 향한 뭐 발판일까요? 저는 도전에 그렇게- 대한 발판. 네. 네, 추억전방의 유정면 사장님께서는 도전에 대한 발판. 저는 뭐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약간 낙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도피처? 아닙니다. 도피처예요. 도피처라뇨. 그쵸. 영프라자는 낙원. 시장은 으쌰으쌰 사회. 그 추억전방 유정면 사장님과 그리고 포티앤샌디의 이순혜 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장은 으쌰으쌰.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시장은 으쌰으쌰. 동시에 해보자, 동시에. 하나, 하나, 둘, 셋. 시장은 으쌰으쌰!